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우리 김프로의 명성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김프로는 뭐 했어요? 제가 뭘 했어야 하죠? 아니, 왜 그거를 저지하지 못했어? 제가 그러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그건 안 돼. 당신만큼 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용서해 주겠습니다. 아, 김용민 씨가 용서하면 막 용서되고 그런 거군요. 그럼 내가 사해 주면은 모든 죄가 눈 녹듯 사라지지. 예. 그래요. 오늘 김프로 죄사함을 받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스킴굿 어때요? 후련하죠? 네,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네요. 예. 김장겸 씨도 이런 요청이 올까봐 제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장겸 씨가 자기 죄를 씻겨달라고 만약에 요청이 오면은 일단 고용노동부 가서 조사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 이야기를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된다는 절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해도 거부하고 단체 행동을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역풍이 될 가능성이 더 크고 저런다고 보수를 지지하는 보수층이 돌아오거나 반응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보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자기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박근혜 탄핵 소추하고 나서 아마 우리도 노무현의 그 길을 걸을 것이다. 탄핵에 따른 역풍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민주당은 몰락하고 대선 때 빅엿을 먹고 새누리당은 기사회생할 것이다. 친박들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겼을 거란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김장겸 역시 정연주의 길이 자기 앞에 시전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도만 놓고 보면 그때하고 주장하는 바나 얘기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JTBC에서 방송하는 썰전만 보더라도 보수 진영의 패널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공영방송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임명을 하려고 그 안에서 한해 정치가 일어나고 정치적인 부침이 일어나면서 그것에 따른 영향이지 절대로 전 정권에서 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늘상 그렇게 반복돼 왔다라는 논리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박형준이 그랬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가서 김용민 씨가 저한테 늘 요구하는 표현에 따르면 죽방을 한 대 날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좀 괜찮습니까, 이제? 시원하네. 그래, 그거야.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구도 자체는 비슷해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양상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각 정권마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들을 해주기를 원하고 본인들이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겠죠. 예. 그거를 바라지 않는 그리고 자기들한테 쓴소리만 하고 계속 뭔가 비리를 파헤치기만 하는 언론을 원하는 정부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모두가 다 갖는 동일한 속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꾸 논점을 흐려가지고 어느 정부나 자기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가지려고 계속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거를 고쳐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KBS 정연주 사장한테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고 MB 정부 초반에 실제로 체포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장겸 MBC 사장한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체포영장 발부라는 조건만 놓고 동일하게 본다 그러면 예전에 정연주 사장을 놓고 아마 사례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로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부당노동 행위라고 지목된 것들을 보면 상당수가 법원에서 이미 상당히 부당하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놓은 사안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뭐 전혀 해직의 사유가 안 되는데 해고를 했다든지 그리고 또 전혀 상식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게 전보를 하고 인사조치를 했다든지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으로 이미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현주 사장의 건과 같이 놓고 볼 수가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현주 사장 때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실제로 집행도 했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어요. 예, 예. 그때는 적용을 했던 혐의가 배임 혐의라는 거였는데 그때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과 관련된 이 논쟁이 있었는데 예. 법률을 아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내용의 죄를 물었다라고 모두가 다 얘기하거든요. 예, 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세청에서 법인세 냈던 거를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쭉 보니까 세금을 더 낸 거예요. KBS에서. 예, 예. 그래서 이 세금을 환급을 받는 소송을 국세청에다가 내가지고 그걸 진행 중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판사가 이거 소송이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국세청하고 KBS에서 와가지고 조정을 좀 하시오. 그러면 금액은 좀 떨어지더라도 서로 다 좋은 거 아니겠느냐. 예, 예, 예. 라고 판사가 조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조정에 따라서 환급을 받았거든요. 법원이 그렇게 조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이 중재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법원 중재에 따라가지고 조정에 참여해가지고 그 결과를 따른 것인데 예. 더 받을 수 있는 소송 금액을 그거를 했기 때문에 덜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라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법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황당하고 웃을 만한 내용인데 이거를 검찰이 받아가지고 정색을 하고 여러 차례 소환을 했는데 소환이 안 되니까 이거 소환에 불응한다 해가지고 체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미 판결로서 확정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이제 확정 판결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원이 1심, 2심 통해가지고 여러 차례 재판을 여러 케이스를 한 걸 보면 굉장히 부당한 인사도 있었고 부당한 해임도 있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당 노동 행위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가 된 거라서 이거는 그냥 범죄 혐의만 놓고 본다 그러면 단순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계속 언론의 자유를 뭐 수호해야 된다든지 무슨 방송의 공정성을 무슨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 이런 택도 아닌 얘기를 하면서 예.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종편에 나오는 일부 이제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 자기들이 했던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국 그래서 정현주 사장은 3심까지 가서 전부 다 무죄를 받았는데 5년 6년 지나가지고 혼자 싸워서 투쟁해가지고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그걸 어디 가서 보상받습니까? 예. 근데 MBC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 사람이 결정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직당하고 어디 쫓겨가가지고 쓸데없는 곳에서 일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일해야 될 곳에서 일 못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가치가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 본인 혼자만 멀쩡하게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180도 정반대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언론의 독립과 자유와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예. 정말 저거는 역사에도 길을 남을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정말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예. 저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정도라면 본인들이 얼마나 내심 후달리면 저렇게 하고 있을까 안쓰럽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본인들이 굉장히 나중에 후폭풍을 세게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간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거 보니까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게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 던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언론 자유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쟁점화해야지. 지난 세월에 언론을 그야말로 애완견으로 취급했던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언론 자유를 얘기하고 공영방송 독립성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웃지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지를 알 수 있냐면요. 이런 내용 자체를 조금이라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씨도 안 먹힐 얘기라는 걸 본인도 알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봐야 예. 택관인 얘기라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 편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관심을 갖지 않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접하실 수 없는 KBS나 MBC만 여전히 보면서 저녁에 뉴스를 보고 계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놓고 내용을 세세하게 모르고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거를 보고 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타겟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을 놓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기 있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씨 같은 경우나 뭐 KBS 앵커를 했던 민경욱 씨 같은 사람은 본인들이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언론의 메커니즘이 어떤지 그리고 예. 실제로 MB정부, 박근혜 정부를 돌아오면서 언론들이 어떻게 기자들이 생활해왔고 언론이 원래 해야 될 책무에 비춰서 자기들이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를 모를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세밀하게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저렇게 주장을 하면서 단체 행동을 한다는 거는 자기들의 양심에도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 예. 저거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언론 역사에 있어서는 길이 이름 석자를 박아서 두고두고 언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프로가 그렇게 공범자들 영화 많이 보자고 운동을 벌이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20만이 넘었거든요. 예, 예, 예. 자백 때는 그래도 한 14만 명 정도가 봤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들 반응해 주셔가지고 20만 넘게 보시고, 저는 여전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보셨으면 좋기는 한데, 예. 뭐 그래도 열심히 하여튼 많이들 봐주시고 반응해 주셔가지고, 좀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총파업에 돌입한 MBC나 KBS 같은 이제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좀 계속 싸워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MBC 김장견 사장이야 딱 떨어지게 잘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조사를 받으면 되는 건데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마땅히 방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사실 파업이라는 게 월급을 안 받고 그냥 계속 하는 거라서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예. 사실 좀 그냥 계속 당신들이 파업하고 싸움만 해주세요라고 하기가 좀 사실 미안한 상황이 될 건데 예. 그렇다고 MB정부에서 했듯이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부당하게 뭐 여러 기관들을 동원해서 막 협박해가지고 협잡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리고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계속 모여가지고 파업하고 국민들한테 이런 부당한 게 있다고 알리는 거 말고는 사실 할 일이 없어서 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참여해가지고 좀 독려해주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요. 힘을 빼서 더 이상 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민주적 이슈 파이팅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새벽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 파업 그들만의 파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